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 먼저 첫 경기 양키스 대 보스턴 라이벌 매치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양키스 대 보스턴이 이 시리즈 내내 빠따는 정말 둘 다 가늠할 수가 없다, 둘 다 별로였어요. 근데 첫 경기는 코르테스랑 크리스웰이 만나가지고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하다, 언더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슈미크 대 하우스크 경기에서는 경기가 9점이 났거든요. 물론 이것도 비기닝이 있었다, 선발 구도 자체는 언더 흐름이었는데 불펜에서 점수가 많이 나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예측 자체가 정말 쉽지 않구나. 불펜은 솔직히 가늠하기 어렵고, 선발 구조상으로 저는 언더를 봤는데 결국에는 뭐 오바가 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게리 콜이랑 베이오 정도면 양 팀에서 가장 좀 분위기가 좋은 선발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록만 봐도 게리 콜은 최근 7경기 동안 1.58, 중간에 한번 아마 5이닝 3실점이었나? 그래가지고 패배한 경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상대로 아마 코빈 상대로 한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는 정말 팀도 좀 안 따라주고 운도 안 따라줬다, 이런 경기였다고 할 만한데, 얼마 전에는 6이닝 2실점을 하고도 컵스한테 패전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콜은 요즘에 잘하는데 팀이 안 도와준다, 그런 시즌이기는 하고요. 반면에 베이오는 최근 6경기 동안 3.28 정도, 특히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다. 베이오가 땅볼 투수인데도 좀 피홈런이 많아요.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게 좀 베이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피홈런도 적고 나름대로 봐줄만하다. 글쎄 올 시즌 가운데 베이오가 그나마 가장 괜찮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팀 투수 모두 다 괜찮아요. 특히 베이오 같은 경우는 또 양키스 애들한테는 통산 7경기 동안 2.66으로 양키스 상대를 괜찮게 해왔다, 이런 거는 있고요. 반면에 게리콜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 시즌에 4이닝 6실점, 4.1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보스턴한테는 조금 약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선발 투수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 게리콜은 보스턴한테 조금 약하고 베이오는 양키스한테 강하다, 이런 와중에 있고요. 양팀 다 빠따는 어제 그나마 에런 저지가 말로 홈런 터뜨리면서 역전승까지 가지고 이런 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이 경기 또 언더였었어요. 그나마 에런 저지가 거의 한 16경기 만에 처음으로 복귀포를 신고를 했다, 이런 건 있는데, 저는 또 한 번 언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승사이드는 그나마 양키스를 보긴 하는데, 이 두 팀 간의 라이벌 매치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양키스의 언더 그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다른 근거는 많이는 없어요. 다음 피츠버그 대 캔자스시티 경기, 미치 켈러랑 마이클 와카가 붙는데, 제가 미치 켈러는 구속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전 경기는 좀 회복을 했더라고. 포심 구속이 94.5마일가량 나오다가 그 전에 한 두 번째 세 경기 두 번 정도는 구속이 한 93마일 정도, 92마일 후반대 이 정도로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는데, 직전 경기는 나름대로 구속이 조금 괜찮았었어요. 94.6마일 정도 회복을 하긴 했다. 그리고 그 경기도 6이닝 2실점 정도로 구속이 회복되니까 조금 뭐 괜찮긴 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미치 켈러가 꾸준하게 잘할 수 있냐, 그거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미치 켈러는 원래부터 이제 피츠버그의 뭐 1선발이었었고, 계속해서 홈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원정에서 약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홈에서 꾸준히 좋았냐, 그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치 켈러는 그냥 10경기 동안 4.82 정도로 오락가락도 심하고, 이런 2이닝 팀도 많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미치 켈러는 요즘에는 믿고 갈 정도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클 와카 얼마 전에 100승을 신고하기도 하고, 막 클리블랜드한테 6이닝 5실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클리블랜드 만나가지고 5이닝 2실점으로 100승 사냥에 실패하곤 했었는데, 미네소타라는 지금 그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그 와일드카드를 두고 싸우는 팀한테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해주면서 100승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뭐 9경기 정도 10경기 정도 살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0경기만 살펴도 2.63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냥 와카는 딱 한 경기 빼고는 남은 경기는 대부분 이름값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에는 이런 선발 싸움은 저는 그래도 와카 쪽이 조금 우세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경기가 또 켄자가 프레드 받았어요. 저는 안 그래도 피츠버그는 이미 시즌을 왔고, 켄자는 지금 되게 치열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켄자는 지금 와일드카드 2등이거든요. 볼티모어는 뭐 2승 차이로 1등이고, 그리고 뒤쪽에 미네소타가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미네소타가 어제 또 졌죠. 그래서 켄자는 나름대로 조금 숨을 쉴 수 있다, 조금 더 차이를 벌린다면은
아예 미네소타의 추격 의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선발도 괜찮은 편이고 여러 가지로 켄자가 지금 동기부여 자체는 굉장히 충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켄자가 파스ኳ티노의 이탈로 좀 빠따에서 약간은 좀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요즘에 뭐 늘 살바도르 페레즈나 바비트 주니어 이런 애들은 잘해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팀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선수라면은 토미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미팸이 원래는 이제 화싹에서 그냥 망한 시즌을 보내고 세인트루이스 가서도 초반에 조금 잘하다가 결국에는 버려졌거든요. 근데 이 토미팸을 주워간 게 켄자였다. 켄자 이적 이후에 11경기 동안 테이블 세터로서 4말 4리 정도, 타율도 괜찮고 OPS도 825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영입이라고 볼만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켄자 사이드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늘 이제 피츠버그 경기는 어렵고 켄자도 불펜한테 잡힐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렵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선발 투수의 이점도 있고 동기부여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켄자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안 내킨다. 이런 분들은 뭐 프렌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호세 베리오스랑 깁슨이 붙는데 물론 지금 베리오스 굉장히 뛰어납니다.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40.2이닝이니까 거의 뭐 7이닝 가까이 먹어주고 있죠. 1.5에다가 올 시즌 28개의 피홈런으로 베리오스가 피홈런이 리그에서 아마 두세 번째로 많은 투수인데 근데 최근 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3개의 피홈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최근 8경기 중에 7이닝 이상을 소화한 게 5번이나 되고 최근 6경기는 모조리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확실히 요즘에 베리오스는 좋은 그런 흐름에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딱히 지금 제가 이런 잘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많이 좀 분석을 했는데 딱히 뭐 어떤 구종 변화라든지 구속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보여.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홈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2.81 원정 4.16으로 홈에서 좋기도 했었고 피홈런이 좀 약점이긴 하지만 홈에서의 피홈런은 8개로 원정보다는 확연히 적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칭찬할 만은 해요. 반대로 이제 카일 깁스는 올 시즌 4.20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다른 시즌보다는 이닝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피홈런도 줄어들긴 했는데 글쎄 이게 뭐 순수 경기력의 이런 향상 때문에 이루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늘 합니다. 어느 팀을 가든 한 팀에 3, 4선발 정도 4선발, 5선발이 유력한 선수고 좀 볼넷이라든지 가끔 이닝 히팅을 잘해준다. 최근 2경기 7이닝 실점, 6.2이닝 무실점으로 잘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런 그런 뭐랄까 좋은 활약을 늘 기대할 수는 없는 선수예요. 옛날에 뭐 미네소타 시절에도 그랬었고 오늘 뭐 이번 시즌은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베리오스보다도 위에 두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토론토나 세인트루이스나 올 시즌은 이제 뭐 포스트 시즌은 이미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선발의 우세 때문에 그 토론토 쪽을 보고 있거든요. 과연 토론토의 빠따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인트루이스도 한창 좋았던 빠따 흐름이 좀 끊긴 시점이라고 봐야 되긴 해가지고 저는 토론토 쪽으로만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 별다른 근거는 별로 없어요. 늘 말하지만은 얘네 둘 간의 시리즈. 원래는 워싱턴이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애미가 2번 잡기도 했었다. 그나마 그 직전 경기는 워싱턴이 잡기는 했는데요. 일단 패트릭 코빈 대 벨로조. 패트릭 코빈이 좀 잘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한 4경기 동안 못하다가 3경기 잘하더니 직전 경기는 또 6이닝 실점으로 빠그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패트릭 코빈이 제가 직전 피츠버그전도 요즘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피츠버그 상대 전적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코빈이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우승한 다음으로는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망가지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츠버그한테는 잘했다. 이런 막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석들이 물거품이 되는 활약이었거든요. 피츠버그 전에 6이닝 동안 3피홈런 맞으면서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벨로조 역시 최근 2경기 동안 뭐 6이닝 무실점, 5.1이닝 3실점으로 비교적 괜찮아졌는데 그 전에 또 망가진 모습들을 보면은 벨로조 8월 이후에 굉장히 롤러코스터가 심하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다가 좀 망가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의 뭐 가지고 있는 공이라든지 뭐 제구 여러 가지 살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여태 잘해줬던 게 오히려 의문이다. 그렇게 볼 정도로 그냥 예상 외로 활약했다 정도지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그런 시각이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양팀 다 빠따는 오락가락 매우 심하고 결국엔 그냥 안 가는 게 답이기는 한데 그나마 제가 기대는 부분은 워싱턴이 상대 전적도 많이 앞서고 패트릭 코빈 그나마 벨로조보다는 기대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워싱턴의 승이나 언더 이거는 뭐 마이애미가 어쨌든 올 시즌 좌 투수 상대로 화싹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워싱턴에다가 언더 그 정도만 볼게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매츠.
지금 이 매치가요 굉장히 이 와일드카드 상으로 엄청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지금 일단 필라델피아는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아마 1위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포스트 시즌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으로 샌디에고, 애리조나, 매츠, 애틀랜타 이렇게 4팀 정도가 경쟁권이에요. 컵스는 이제 애틀랜타랑 4등인 애틀랜타랑 5승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상 많이 힘들고, 4팀 중에 3팀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매츠랑 애틀랜타는 같은 그 동부지구기도 하고 1승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매츠는 지금 엄청 후달리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제가 그 압도적인 홈에서의 강점이라든지 뭐 놀라, 에런 놀라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많다고 했었죠. 근데 놀라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자빠지면서 매츠가 직전 경기도 필라델피아를 잡아내고 이 포스트 시즌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애틀랜타의 추격을 뿌려쳐야 되는 입장인데, 필라델피아라는 대어를 낚았고, 내일도 매치업상으로 콜비 알라드랑 세베리노 최근 분위기 괜찮은 편입니다. 딱 한 번 자빠진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괜찮았다. 콜비 알라드 최근에 이제 2경기 정도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얘를 필라델피아가 올렸을 때마다 의외의 활약을 해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마이너에서도 2경기 동안 9.1이닝에 피홈런 3방 이렇게 맞으면서, 근데 지금 올렸었는 게 과연 맞을까? 되게 좀 불투명하거든요. 매츠는 한동안 그 계속해서 안 좋은 빠따 흐름에 있다가 직전 경기 14안타 4홈런으로 제대로 필라델피아한테 우리는 너네를 쫓아갈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과연 필라델피아가 매치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압도적인 홈에서의 강세라든지 원정보다 훨씬 더 많은 홈에서의 홈런들, 이런 부분들을 살려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세베리노 같은 이런 매치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결론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지만은 배팅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경기다. 이게 제 선택입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인데요. 이것도 칸티오 대 알렉산더. 클리블랜드도 지금 그 되게 치열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여기서 압도적인 1황으로 나서고 있고, 아마 아메리칸 리그에서 지금 양키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팀인데, 유의미하게 이제 뭐 켄자나 미네소타 이런 팀들과는 승수 차이가 있어요. 켄자랑은 3승 차이, 그리고 켄자도 미네랑 3승 차이, 그리고 미네랑 딕스도 2승 차이, 이렇게 여기는 서열 정리가 확실한 느낌이고, 클리블랜드는 어지간해서는 켄자한테 추격당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템파베이를 만난다. 템파베이 역시 올 시즌 73승이나 거뒀지만은 포스트 시즌이랑 거리가 있죠. 근데 이 와중에 클리블랜드 오늘 칸티오가 나선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알렉스 콥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이 되게 많이 꼬였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나마 테너 바이비는 뭐 4일 휴식을 하든 5일 휴식을 하든 그냥 매번 잘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조이 칸티오 직전 경기가 이제 복귀전이었는데 확사 상대로 7이닝 동안 뭐 삼진 10개나 잡고 되게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지만은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고 올 시즌 올라올 때마다 똥 쌌거든요. 그래서 오늘 칸티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부호가 붙고, 그리고 타일러 알렉산더 뭐 요즘에는 4경기 동안 7.02 정도, 사실 얘를 처음에 이제 복귀를 시켰을 때는 좀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조금 못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나마 템파베이에선 라스무센이 오프너로 나와가지고 한 1, 2이닝 정도를 감당해줄 것 같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나오고 템파베이의 불펜이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제가 여기 명시한 칸티오나 알렉산더가 긴 이닝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얼마나 안 쳐맞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물론 양팀 다 지금 최근에 빠따는 별로인 편이기도 하고, 양팀의 맞대결 5번 동안 그 평균적으로는 4.2점밖에 안 났거든요. 어제도 4점밖에 안 났었고 2대0, 2대4, 2대0, 2대5, 1대3 5번의 맞대결 동안 점수가 엄청 안 났어요. 기본적으로 둘 다 불펜이 상당히 훌륭한 팀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8.5 정도면은 언더를 한번 가볼 만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칸티오에 대한 많은 의심들, 직전 경기 잘했다고 하지만은 상대가 화싹이기도 하고 많은 의심부호가 붙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양팀 다 빠따도 별로기도 하고 불펜이 좋은 점들 이런 것도 살리면은 저는 언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타이 매든이랑 번즈가 붙는데, 저는 뭐 타이 매든 얘기할 때마다 얘가 마이너리그 성적이 좋지는 못했다. 이 마이너리그 그 디비전 자체가 굉장히 선발 투수들의 이런 그 방어율이 높은 곳이었었고, 실제로 콜업 되자마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둬왔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3경기밖에 안 뛰었었고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피홈런도 하나도 없었고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얼마 전에 5이닝 동안 삼진 7개 잡으면서 그래도 뭐 커리어 하이라면 커리어 하이죠.
그런 경기를 하기도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그 운영이 명확합니다. 허더라든지 매든, 세먼스 이런 그 유망주 투수들을 짧게만 쓰고 길어봤자 한 5이닝 정도 맡기고 좀 불펜들 이런 애들을 많이 쓰거든요. 오프너를 쓴다든지 얘네들 5이닝 정도 쓴 다음에 다시 또 불펜으로 틀어맞고 이런 양상들이 되게 많은데 꽤나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볼티모어의 번즈 같은 경우 제가 최근 이제 번즈에 이 구속 하락들을 많이 지적해 왔어요. 또 찾아왔는데 지난 9월 2일에는 쿼터 평균 구속이 95.4마일이었는데 94마일밖에 안 나왔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날도 93.9마일로 올 시즌 평균 대비 1.5마일가량이 안 나왔었거든요. 번즈가 요즘에 구속 하락이라는 이런 좀 리스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두 경기 동안 생각보다는 좀 잘했습니다. 그래도 5이닝 실점, 6이닝 2실점 정도로 버티긴 버텼는데 그냥 대놓고 코빈 번즈는 올 시즌에요 좀 사이영 근처에 좀 머물렀었던 지난 몇 년간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삼진이 많이 좀 떨어졌고 이닝 팀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피홈런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게 뭐 볼티모어 이적계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사이영 근처에서 놀던 그런 시즌들과는 달리 피홈런은 그대로고 삼진은 많이 줄어들고 이닝 팀도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투수로서의 번즈의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 시즌이라고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조차 쉽게 그냥 번즈가 잘할 거다라고 보긴 힘들다. 최근에 구속 문제도 겪고 있고, 물론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강하지는 않아.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아까도 말했지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디트로이트조차 미네소타를 추격할 만하다. 디트로이트가 어제도 이겼거든요. 근데 미네소타는 졌어. 양팀 간의 승수 차이가 2승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뭐 디트로이트가 미네소타한테 이런 타이브레이크에서는 져요. 상대전적으로 아마 7대6 정도로 지고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승이라도 더하고 미네소타는 자빠지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 상대가 볼티모어일지라도. 왜냐면 볼티모어가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디트로이트는 5승 1패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볼티모어는 같은 기간 1승 5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볼티모어 빠따 굉장히 헤매고 있다. 우리로서는 해볼만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디트로이트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볼티모어도 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맞아. 그러긴 한데 저는 상대가 번지여도 디트로이트가 꽤나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즘 같은 디트로이트 빠따에 그 볼티모어 빠따에 디트로이트의 프렘 배당 1.71이면은 저는 프렘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번즈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잘하고는 있는데 최근 두 경기는 실상 내용 자체는 많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 다음 화싹 대 오클랜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게럿 크로시에라는 화싹에서 네임밸류 상으로는 괜찮은 투수가 나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의 크로시에가 어제도 좋은 경기를 했는데 투구수 제한 같은 게 있어요. 이닝 제한을 에이전트가 요청을 했고 화싹 구단이 그거를 받아들였다. 화싹은 올 시즌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할 수 있는 시즌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한 번 이겼어요. 보스턴 상대로 12안타 치고 7대1로 이겼는데 그 이후로도 4연패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5안타, 5안타, 8안타, 6안타 이런 집정이어가지고 저는 여러 차례 오클랜드가 어제도 바소라는 좀 어떻게 말하면 듣보잡 선발입니다. 오늘도 JT 긴 듣보잡 선발인데 얘네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화싹을 까내릴 수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오클랜드 승을 보면 편해요. 다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배당이 별로고 이 플렉센도 저번에 한번 제가 플렉센이 화싹에서 출전할 때마다 화싹이 21연패에 빠져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끊어줬습니다. 플렉센이 지난번 보스턴전으로. 그리고 이렇게 홈에서나 원정에서의 차이, 원정에서는 5경기 동안 8.44인데 최근 홈에서는 5경기 동안 3.10. 원래는 이거보다 좋았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얻어 맞아가지고 줄어든 거긴 해요. 어쨌든 플렉센도 좀 믿을 구석이 없지는 않아.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어제보다는 저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오클랜드 승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신시내티. 자, 미네소타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제가 켄자 얘기, 디트로이트 얘기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어제는 믿을만한 선발인 베일리 오버가 나왔는데도 이 베일리 오버가 이닝 욕심을 좀 내다가 좀 후반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차드슨, 제가 리차드슨이 올 시즌 첫 이렇게 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시즌이기도 하고 방울 자체는 괜찮은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이닝 탱이 굉장히 아쉽다. 8경기 동안 방어율도 별로고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었거든요. 볼넷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확실히 시즌 후반부에 리차드슨은 저는 내구성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역시 꽤나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반면에 닉 마르티네즈 최근 8경기 동안 3.12 정도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중간에 5.1이닝 사실점, 5.2이닝 사실점, 4.1이닝 6실점 이렇게
기복이 많아요. 기복이. 뭐 직전 경기는 7이닝 무실점으로 애틀랜타를 막아줬다. 이런 얘기는 할만 합니다만은 닉 마르티네즈도 기복이 심하고 리차드슨 대놓고 요즘에 이닝도 모자라고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제도 제가 미네소타의 승사이라든지 언더 이런 것들을 봤는데 불펜 구간이나 뭐 경기 길게 갔을 때 역전당하는 것도 그렇고 신시내티, 엘리 데라크루즈의 말로너 한방 이런 것들을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까 그냥 안 가는 게 맞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올 시즌에 솔직히 포스트 시즌 갈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역전이라든지 캔자스시티가 이대로 굳혀졌으면 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차드슨 선발인 것도 그렇고 미네소타가 저는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 애틀랜타 대 다저스 경기 크리스 세일과 플레어티가 붙는데 대놓고 둘 다 훌륭한 선발입니다. 크리스 세일 올 시즌 트리플 크라운이 아주 좀 가까워져 있는 선수죠. 방어리나 다승이나 뭐 삼진 여러 가지 면에서 내셔널리그에서는 매우 확고한 사이영 주자다. 그나마 휠러의 추격을 받고 있긴 한데 크리스 세일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는 사이영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남은 경기들만 적당히만 해주면 돼요. 최근 6경기나 뭐 10경기로 봐도 아주 훌륭한 상태이고 오클랜드한테 한 번 털린 거 말고는 매번 좋은 활약을 해줬다. 그것만 생각이 나고요. 반대로 이제 플레어티 다저스에 입단한 7경기 동안 기록도 좋고 평균적인 활약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나마 문제라면 이제 피홈런인데 요즘에는 피홈런도 그나마 좀 컨트롤이 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은 둘 다 아주 대단한 선수들이 나온다. 양팀 다 평소보다는 빠따가 안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제도 양팀의 구도상으로 선발도 사실 슈벨란바 대 랜던 넥이면은 둘 다 나름대로 봐줄만한 애들이다. 근데 빠따상으로 다저스를 높이 보겠다라고 했는데 다저스가 오히려 5안타밖에 못 치고 애틀랜타가 10안타를 쳤거든요. 랜던 넥을 초반부터 5대0으로 두드러 팼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뭐 경기가 8점 정도밖에 안 터졌다. 어제보다도 더 훌륭한 선발이 나온다.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언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플레어티도 믿고 세일도 믿어보겠다 이런 건데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대 시컵 어제도 이제 그 곰버랑 아마 이제 아사드 경기였었죠. 둘 다 잘했어. 선발들은 다 잘했는데 불펜 구간에서 여기도 7회에 비기닝이 터졌습니다. 어제 7회에 비기닝이 터진 경기만 한 3, 4경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상 선발 분석이랑 경기랑 무관한 날들이다. 그 정도로 물벼가 많이 어려운데 오늘 뭐 프리랜드 대 타이온 기본적으로 둘 다 좀 괜찮은 애들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타이온도 사실은 조금 안 좋았는데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이닝 실점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늘 볼넷을 많이 안 주고 있고요. 그나마 피홈런이 약점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드도 다시 4경기 동안 회복세예요. 4경기 동안 2이닝 튀는 나름대로 6이닝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고 1.90 정도 피홈런도 3개밖에 없다. 볼넷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냥 둘 다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요즘에 회복하는 모양새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내일 뭐 둘 다 이렇게 빠따가 대폭발을 할 거다 이렇게는 보이기는 하는데 뭐 맞대결상으로도 양팀 다 4경기 동안 거의 뭐 컵스에 홈일 때가 많았는데 14점, 17점, 14점, 5점 오바가 좀 많기는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제가 어제도 사실 선발 구도에서는 언더 양상이었었고 불펜에서 문제가 터진 셈인데 뭐 콜로라도의 셋업이 연투에 빠진 것도 그렇고 오늘도 불펜에서 고장이 안 날이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선발도 쿠어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긴 한데 또 한 번 언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최근에 양팀 다 11.5 기준으로는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어제 게임을 보면 솔직히 이런 분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선발들의 요즘 퀄리티도 그렇고 빠따적으로도 둘 다 좋은 시점은 아닌지라 저는 뭐 쿠어스에도 또 한 번 언더라든지 콜로라도의 프렌 못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네요. 어제 이제 콜로라도에서 헌터 굿맨이라는 애가 어제 혼자 홈런 2방에 7타점을 올렸거든요. 근데 얘가 올 시즌 타율도 뭐 1할 때에다가 그런 캐리를 한 경기가 올 시즌에 딱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손에 꼽는 날이었다. 이런 좀 핑계도 될 만은 해가지고 저는 또 한 번 언더라든지 콜로라도 프렌 그런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 브랜든 파트랑 마이어스가 붙는데 솔직히 브랜든 파트 요즘에 좋지는 못하죠. 지금 기록만 봐도 최근 5경기 동안 뭐 6.91이다 여전히 제구는 좋은데 피홈런이 많다 여러가지 점들이 발목을 많이 잡아요. 요즘에는 2이닝 팀도 아쉽고 여기에는 이 5경기에는 7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은 경기도 껴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피안타가 너무 많습니다. 딱히 뭐 구속에서의 아쉬움이라든 이런 것들은 없기는 한데 그냥 요즘에 피안타 자체가 많아요. 작년에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는 좋은 활약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보다도 조금은 아쉽고 요즘의 활약도 평균 대비 아쉬운 와중에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비아스 마이어스 제가 요즘에 좀 흔들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우습게 직전 콜로라도전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고 콜로라도의 약한 빠따를 그야말로 공략을 잘 해줬다. 그 전에 5경기 동안 막 1.1로 굉장히 좋았다가 조금 흔들렸었는데 다시금 직전 경기에 회복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올 시즌 내내 지금 시즌 방어率 2.93인데 2점대 후반과 3점대 초반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데뷔 시즌 치고는 아주 훌륭한 활약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들어서 나는 이닝 팀도 조금은 아쉽고 여전히 좀 이런 뭐랄까 경계를 늦추지는 않고 있어요. 토비아스 마이어스에 대해서는. 직전 경기 또 상대가 콜로라도였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양팀이 근데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금 미러키는 꾸준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2대1로 승리를 했지만은 2점밖에 못 뽑았고 결국에는 애리조나 빠따가 일을 못해가지고 승리한 경기였었는데 최근 5경기 동안 미러키 홈런은 뭐 3명밖에 없고 타율도 1할 7푼 4리. 미러키의 빠따가 또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 치고 있긴 하다. 올 시즌에 원정에서 2푼가량 더 잘 칩니다. 이제 애리조나 보면은 한동안 4경기 동안 10안타, 15안타, 10안타, 16안타 4경기 동안 타율도 굉장히 훌륭했었고 홈런도 무려 14개를 쳤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이제 프레디 페라타를 상대로 6안타에 1점 뽑는데 그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애리조나 분명 잘 풀리고 있었는데 미러키의 이런 마운드가 빡세긴 빡세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제는 미러키의 이런 주축 선수들, 주력 이런 셋업진들이 4명이나 소모가 됐고 연투가 2명이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어스 공략을 조금이나마 일찍 해준다면은 그나마 오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바밖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바를 보기에는 미러키의 빠따도 의심스럽고 애리조나 역시 직전 경기에 막혔다는 점, 마이어스가 녹록지 않은 선발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어려워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오바 말고는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다음 경기 샌프 대 샌디 경기 메이슨 블랙이랑 머스 그로브인데 메이슨 블랙이 복귀한 지 2경기 됐는데 첫 경기 때는 5이닝 2실점을 했다가 바로 샌디에고한테 4.2이닝 4실점으로 바로 직전 경기에 샌디에고한테 아쉬운 활약을 했었습니다. 원래 얘가 마이너리그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 콜업 됐을 때도 별로였었고 지금 재콜업 되고 나서도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머스그로브 복귀하고 나서 5경기 동안 아주 잘했어요. 5경기 동안 1.30에 피홈런 없었고 이랬는데 직전 샌프란시스코한테 하필이면은 커터 구속이 평균보다 1.3마일가량 안 나왔었고 원래도 커터 구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날 특히 구속이 안 나왔었고 4.1이닝 동안 피홈런 3방 그야말로 샌프란시스코가 홈런 잔치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머스그로브가 직전 경기에 하필이면 좀 많이 고전을 했네. 그 경기 뭐 쳐맞은 것만 봐도 그냥 이 커터가 특히 많이 얻어맞아서 머스그로브가 복귀하고 나서 좋았던 흐름이 직전 경기에 뚝 끊겼고 다음 경기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마침 그때 얻어맞았던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거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앞서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는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머스그로브가 샌프란시스코 원정이잖아요. 오라클파크. 물론 뭐 옛날 전적도 조금 있긴 한데 통상 오라클파크 원정은 7경기 동안 3.10으로 피홈런 4방밖에 없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이런 피홈런적인 리스크는 리그에서 가장 적은 구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게 머스그로브가 털렸던 게 이제 18년도나 21년도에 6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이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만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한번 또 샌디에고를 좋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물론 머스그로브의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메이슨 블랙이 오히려 리스크가 컸으면 더 컸지 머스그로브보다 좋은 선발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 빠따 분위기 자체도 샌프란시스코 간간히 터질 때는 있지만은 어제도 4안타에 그쳤고 그전에도 5안타에 그쳤고 빠따의 포텐셜 자체는 샌디에고로 높이 쳐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샌디에고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거의 한 3푼가량 잘 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한번 샌디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머스그로브가 지난번 같은 그런 경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천사 대 휴스턴 경기 타일러 앤더슨이랑 벌랜더가 붙는데 제가 앤더슨은 좀 칭찬을 많이 했었어. 이런 지금 체인지업이 올 시즌 플러스 18 정도로 체인지업 개별 구종은 리그에서 지금 가장 거의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특히 홈이랑 원정 차이 올 시즌도 홈에서는 4.67, 원정 2.23으로 차이가 큰데 최근 5경기가 그게 좀 심했었어요. 홈에서는 6.95, 원정에서는 2.98로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홈이나 원정이나 조금 성적이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해.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지금 휴스턴한테 올 시즌 6이닝 4실점으로 한번 홈에서는 조금 털렸었고요. 시즌 초반에 휴스턴이 조금 헤맬 때 8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 적이 있긴 했었다.
그래가지고 통산 휴스턴전은 6.14 정도로 애매한데 올 시즌에는 그럭저럭 해내긴 한 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올 시즌 자체가 괜찮은 시즌이긴 한데요. 반대로 이제 벌랜더. 자, 벌랜더는 직전 경기에 구속이 그래도 94마일가량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뭐 한 92마일 나오다가 구속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복귀한 지 4경기 동안 전패에다가 4경기 동안 9.68 뭐 이 지경이에요. 우리가 알던 벌랜더의 모습이 아니다. 직전 경기도 구속은 잘 나왔는데 경기는 3이닝 동안 8자책점으로 애리조나한테 혼쭐이 났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벌랜더도 그렇게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나는 뭐 앤더슨도 홈에서 약하기도 하고 벌랜더 역시 요즘에는 우리가 알던 벌랜더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오바 태우는 게 제일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 밑에는 앤더슨이 휴스턴한테 약하고 벌랜더는 천사한테 강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특히 벌랜더는 천사 상대한 지도 오래되기도 하고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완전체의 휴스턴도 지금 돌아올 애들이 많이 돌아오고 나서 최근 7경기 동안 12안타, 13안타, 12안타, 10안타, 9안타, 12안타, 14안타 홈런이 조금 적긴 하지만은 안타 생산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거든요. 어제도 말했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와 꼴찌팀 간의 대결이다.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의 격차도 조금은 적다고 생각도 들고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나는 벌랜더를 믿겠다. 벌랜더는 안 믿어도 휴스턴 빠따는 믿어가지고 휴스턴을 좋게 보겠다. 이런 분들은 뭐 휴스턴 가도 괜찮긴 하겠죠. 그리고 시애틀 대 텍사스 내일 이제 길버트랑 슈어저 대결인데 어제는 제가 에머슨 행콕이랑 디그롬의 대결 이것도 오바를 봤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6.5였어. 저는 그 경기를 두고 디그롬이 분명 짧은 이닝만 소화할 게 뻔하다. 사실 에머슨 행콕이 못 믿어온 것도 있고 저는 오바를 본다고 했는데 그 경기를 사실 텍사스가 초반에는 조금 앞섰습니다. 첫 회부터 2득점하고 앞서다가 이제 8회 때 그 역전 3런도 맞고 이랬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가 가까스로 오바가 난 거긴 했는데 내일은 사실 길버트 대 슈어저 이 매치업이면요 어제보다도 시애틀이 조금 더 우세한 건 맞습니다. 슈어저도 지금 복귀전이거든요. 직전 경기가 마이너리그에서 4이닝 동안 삼진 8개 잡고 매우 좋은 경기였는데 그날 보니까 올 시즌 평균 구속이 92.7마일인데 그날 94마일까지 나왔어요. 4회 때도 마지막 그 타자를 상대했던 그때도 94마일가량 나오고 한 69 정도에 끊었다. 아마 오늘도 텍사스는 슈어저한테 많은 이닝을 맡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디그롬처럼 어제 디그롬도 3.2이닝 만에 내려가고 이후에 시애틀이 조금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내일도 슈어저가 시애틀 상대를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무튼간에 슈어저도 길게는 못 던질 것 같고 그래서 텍사스도 어제 꽤나 이제 불펜들을 많이 소모를 했거든요. 오늘 나올 만한 애들도 상태가 좋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도 조금 예상이 되는데 이 와중에 그 로건 길버트는요 요즘에 약간 오락가락해. 근데도 이제 홈에서는 확고하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합니다. 최근에 막 4.2이닝 8실점, 6이닝 4실점 고전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한테는 8이닝 동안 2실점으로 이거는 빠따가 전혀 못 도와줘가지고 8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고 이러고도 패전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시애틀의 빠따가 요즘에 좀 좋아지기도 하고 최근에 홈에서 4경기 동안 0.69 반면에 원정은 4경기 동안 9.37 이렇게 홈이나 원정이나 차이가 심했는데 직전 경기는 원정에서도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통산 로건 길버트가 텍사스한테 10경기 동안 최근에 1.87입니다. 홈에서도 1.85 정도로 잘했었고 올 시즌에도 그 6월달에 8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아주 박살을 냈던 경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로건 길버트는 시애틀의 이런 유망한 선발들 가운데 올 시즌 가장 작년보다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많이 성장한 선수라고도 여겨지기도 해요. 피홈런이 조금 이제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저는 텍사스 빠따보다도 시애틀 빠따가 그렇게 꿀리는지는 모르겠다. 이것도 있고 저는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6.5 기준 오바를 봤는데 오늘은 이 길버트에 대한 신임이 조금 커가지고 오바는 못 보겠고요. 그냥 시애틀의 승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펼쳐진 경기가 좀 늦게 하는데 일단 소시에다드의 전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점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시에다드가 이적 시장에서 딱히 빅네임을 영입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적시킨 애들을 보면은 팀의 주축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미켈 메리노아라든지 르노르망 각각 수비랑 중원에서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애들을 너무 좀 팔아제낀 게 이게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즌 초반에도 지금 소시지가 좀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소시지가 뭐 아무래도 좀 볼을 잘 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뭐 수비 맨디가 남기는 했지만은 공격, 미드필더, 뭐 수비 이쪽 라인에 다 핵심 선수들이 한 명씩 있다고 했었고, 선수단 중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에도 활약한 애들도 많다. 그만큼 실속이 있는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홈에서의 이런 무패 행진 같은 것들들, 이런 것들이 돋보이긴 했는데 올 시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출발이 좋지가 못해요. 바이에카노랑 알라베스한테 전부 다 홈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시지가 이렇게 홈에서 무패행진 구간이 있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올 시즌에는 시즌 초반부터 홈에서 2패를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홈에서 되게 빡센 상대인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데, 근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이번에 뭐 엔드릭 데려오고 은바페까지 영입하는 이런 행보에 비해서는 결과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원정에서 마요르카, 라스팔마스 좀 이동거리가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은 얘네들 원정에서 승리를 많이 못 가져갔다. 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쟁력 역시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대부분이 이번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빈도도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려요. 하지만 작년만큼 소시지가 레알 상대로 이렇게 비빌만한 구석이 많지는 않다. 작년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소시지 상대로는 2번 다 이렇게 한 점차 승리를 거뒀거든요. 햄무 정도로. 일단은 소시지가 작년보다는 전력이 조금 약화된 점, 레알 마드리드 역시 올 시즌 원정에서는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저는 뭐 레알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이런 정도로 접근해 보도록 할 것 같고요. 코모칼초 대 볼로냐 경기가 조금 일찍 합니다. 일단 코모칼초가 이번에 그 선수단 영입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노장들인데 네임밸류는 있는 뭐 바란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뭐 세르지 로베르토, 호세 레이나, 나름대로 이름 있는 애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솔직히 실속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비단 뭐 성적만 봐도 뭐 유벤투스한테 진 거는 그렇다 치고 칼리아리 원정 나름대로 잘 싸웠습니다. 근데 또 우디네스한테 패하기까지 했었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원정에서만 계속 게임을 했다. 상대들도 쉽지는 않은 편이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또 홈으로 볼로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셈인데, 사실 그래서 코모가 처음으로 홈에서 경기를 한다, 이 점은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적이긴 한데요. 역시 지금 볼로냐도 상태가 좋지 못하거든요. 제가 누차 이 볼로냐는 팀의 챔피언스리까지 보냈던 티아고 모타 감독을 유벤투스로 보냈고, 물론 지르크지라든지 칼라피오리 같은 팀의 핵심 공격수와 수비수를 내보내긴 했는데, 얘네들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간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문제는 감독이 바뀌니까 볼로냐의 이런 경쟁력들이 너무나도 떨어져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볼로냐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누구든 공격하고 누구든 수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팀의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전술적으로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썩 돋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볼로냐도 시즌 초반에 뭐 나폴리한테 진 거는 그렇다 치고, 우디네세랑 엠폴리한테도 홈에서 비기는 이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긴 하거든요. 볼로냐가 물론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가고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알겠어. 딱히 뭐 홈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도 없었고, 오늘도 원정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물론 볼로냐를 좋게 볼 수는 있는데, 볼로냐가 저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도 들고, 한번 무승부 정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볼로냐의 배당도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코모도 뭐 이름값 대비 실속은 없는 팀이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무승부 정도. 저는 조만간 나는 글쎄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의 볼로냐에서의 이런 투명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 그만큼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티아고 모타 감독을 내보내고 조금 내리막을 걸을 만도 하다, 이런 시선들이 조금 보여서요. 저는 한번 무승부 정도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엠폴리 대 유벤투스 경기. 지난 몇 년 동안 엠폴리가 좀 세리아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비카리오 같은 애들 토트넘으로 이적한 빅리그에서도 이름 있는 선수를 많이 배출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애들을 팔고 하다 보니까 엠폴리가 작년에도 겨우겨우 잔류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시즌 초반에 엠폴리의 기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레체가 잘 나갔을 때 다베르사 감독이 레체를 맡아가지고 한 대여섯 경기 정도 잘해서 이달의 감독상도 수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엠폴리가 이번 시즌 뭐 몬자랑 비기고 볼로냐랑 비기고 로마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초반 행보가 좋아요. 근데 이제 유벤투스를 만난다는 거는 되게 좀 재앙 같은 그런 만남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즌 초반 엠폴리의 행보 자체가 이거 좀 만만치는 않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유벤투스도 이런 건 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 보니까 이제 쿠프메이너스가 아마 데뷔를 할 것 같습니다. 더글라스 루이스도 뛸 것 같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유벤투스는 거의 뭐 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국대주 간에 좀 고생한 친구들도 있긴 했었다. 원정거리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유벤투스의 지금 팀 컨디션 자체는 저는 괜찮게는 보여요. 저번에 이제 로마전에서 아무래도 세리아에서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이런 애들을 이제 조금 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름값 자체도 꽤나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유벤투스가. 반면에 엠폴리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도 좀 이름값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글쎄 엠폴리의 시즌 초반 행보 자체는 리스펙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엠폴리가 유벤투스 상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만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유벤투스 승리라든지 햄무,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나는 유벤투스가 배당 자체는 꽤 괜찮아 보여. 저는 한번 오늘은 유벤투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은 저는 제대로 유벤투스가 다시금 이런 강팀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란 대 베네치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예상 라인업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밀란이 제가 지난번에 테오 에르나스랑 레앙이 좀 질책성 선발 제외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라치오전이었습니다. 되게 빡센 경기였었어요. 그리고 밀란이 선제골 넣고 시작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라치오한테 추격도 당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레앙이랑 테오르 엔난데스 그리고 타미 아브라함을 다 넣었거든요. 넣자마자 한 2분 만에 얘네들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밀란이 앞서 나가는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밀란은 이 파블로비치의 세트피스 헤딩골, 조금 뽀로골만 넣고 나서 폰세카 감독이 과감하게 레앙이랑 테오를 배제했던 그런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얘네 없으니까 진짜 공격이 안 돌아간다, 겨우겨우 얘네를 넣어가지고서야 2대1 맞추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폰세카 감독의 가오가 떨어지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싶긴 했었어요. 어쨌든 뭐 레앙이랑 테오 엘나스를 넣고 나서야 밀란의 공격이 조금 돌아간다,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밀란 경기를 지적했을 때는 밀란이 후방 라인을 엄청 높이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많이 좀 해보려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당분간 밀란 경기는 오바를 가겠다. 지난 라치오 경기도 2대2로 오바가 뜨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상대가 또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란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임할 거예요. 홈이기도 하고 이번에 뭐 그 베네치아 라인업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포잔팔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던칸 같은 애들, 그리고 옛날 이제 캉델라 아들 뭐 이런 애들 말고는 사실 이름값이 높은 애들도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밀란이 잘만 돌아간다면은 괜찮은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이런 밀란의 높은 라인으로 의한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지난 경기에서도 레앙이랑 테오 에르난데스 얘네들이 폰세카 감독과의 기싸움에서 이겼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폰세카 감독의 밀란에서의 수명도 길지는 않아 보이는데, 경기 결과 자체는 이 경기는 저는 뭐 당연히 밀란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긴다고 하더라도 밀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 보이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또 한 번 경기 구도 자체는 밀란이 또 높은 라인으로 인해서 역습에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오바도 보도록 하고요. 밀란의 뭐 승리 사이드 최대한 마행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